여러분 반갑습니다. 짱구 박사입니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아무래도 전일 미 증시가 그래도 0.7% 가량 3대 지수가 상승 마감을 하다 보니까 국내 증시도 오늘 그래도 일정 부분은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중국의 헝다 부채 리스크로 인한 아시아 증시가 동반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과정 속에 국내 증시도 오늘 하락 마감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아시아 전체 시장에서 아마 외인 자금이 집중적으로 좀 매도세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일단 선물 포지션에서 오늘 1조 가량의 대량 매도가 좀 나오면서 시장 전반적으로 좀 무겁게 흘러갔던 것 같아요. 특히 코스피 우량주 단이 너무나 좀 어려운 흐름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게 조금 굉장히 안타깝고요. 일단 오늘 삼성전자, 삼성 SDI, SK 하이닉스, 삼성전기, LG 이노텍 할 거 없이 SK 이노베이션 등등 대부분의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큰 폭의 하락을 보이다 보니 지수가 오늘 올라가기 어려웠던 그런 구조로 진행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수적으로 보면 전형적인 하락이었죠. 계단식 하락이 내려오다가 중간에 바닥은 잡았었는데, 사실 장 마감 직후에도 이게 올라갈 수 없었던 거는 동시에 중국의 항생지수라든지, 그러니까 홍콩 항생지수라든지 상해 종합주가 지수가 지속적으로 밀려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올라가기가 어려웠던 모습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면은 오늘 중국의 상해 종합도 장중한 때는 양전환 하기도 했었는데 그 이후로 1.3%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항생 마이너스 1.46% 직전 저점을 오늘 이탈을 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전반적인 아시아 증시에 악영향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시 시황으로 좀 넘어가면은 오늘 코스피 지수를 보면 일단 삼성전자 등이 많이 빠졌지만은 이 화학 섹터, 그리고 건설, 그리고 조선 이쪽 시크니컬 업종이 일단 지수를 일정 부분 방어를 해줬기 때문에 지수적으로는 그나마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러나 코스닥에서는 상대적으로 코스닥 150 종목을 보면 0.18% 빠졌죠. 중소형주가 힘을 못 쓰는 시장이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2차 전지, 특히 에코프로 BM의 10조 매출 이슈가 있는 다음부터 굉장히 공격적인 차별화 시장이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나머지 이 좀 이슈가 없는 종목군에, 또 특히 신고가를 안 가고 있는 종목군들 안에서 지속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어찌 보면 저도 저가에 있는 종목군들을 추천해 드리고 소개해 드리기가 굉장히 좀 머뭇거리는 시장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좀 저가권, 가치가 있는, 그리고 실적이 있지만은 약간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는 종목군들이 최근에는 그렇게 재미를 보는 시장이 아닌 것 같아요. 유동성적인 측면에서도 그런 쪽에 유동성이 잘 공급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거래 대금이 좀 안 터지는 모습이 조금 전체적인 시장을 봤을 때 좀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좋은 회사들도 많은데 사실 쏠림 현상이 굉장히 강하게 진행이 되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은 헝다 리스크에 대해서 일단 삼성증권에서 소개한 내용과 제 생각을 좀 더한 글을 좀 카페에 적어놨는데, 일단 중국의 헝다 350조의 이 부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 전체 은행이 보유한 약 1조 9천억 위안의 73%의 부채권이 이 헝다에 있는 거죠.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다가오는 23일 8천만 달러 가량의 이자를 납입 못할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지수들이 급락을 하는데, 일정 부분 이런 리스크가 안 발생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보는 것도, 그리고 삼성증권이라든지 증권사의 예상도 사실 이런 부분에서는 리스크가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지만은 만에 하나라는 게 있기 때문에 확인하고 뭔가를 보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헝다 이슈는 분명 시장의 큰 불안 요인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중국을 보면 그동안 남부 중심의 강력한 발전과 대기업들의
포진들이 있었죠. 남부에 뭐 알리바바, 텐센트, 뭐 홍다 등등 굴지의 기업들이 전부 다 광동성 주변으로 이렇게 심천 이렇게 해서 발전이 됐었고, 뭐 시장도 그렇죠. 심천 증시, 항생 지수 뭐 등등 남부 쪽에 이 집중되었던 부분을 현재 베이징에 거래소를 세우고 북방 중심으로 또 이런 지역의 발전을 방향을 좀 바꿔놓는 부분에서 어찌 보면 중국의 계획된 때리기가 진행되지 않았었냐라는 부분도 어느 정도 신뢰를 가져볼 만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내년에 올림픽을 개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량의 이 디폴트 쇼크는 사실 어렵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9월 23일만 잘 넘기면 연말에 있을 또 6억 9천억 달러 이자 납입이 있죠. 그러면은 뭐 11월 달 정도부터 증시가 또 침체 그리고 이러한 리스크가 또 발생할 수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면 그나마 증시가 박스권에서 10월 달에 대반등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근거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밖에는 오늘 뭐 나머지 시황 보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코스피 우량 종목군들이 여전히 힘을 못 쓰는데 이게 참 안타깝게 생각이 들고, 먼저 종합주가 지수를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네요. 일단 코스닥 지수, 코스피 지수죠. 코스피 지수 이런 구간을 좀 넘지 못하고 코스닥보다는 좀 약세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코스닥 관련해서는 지금 의미 있는 구간이 이 자리인데 이 자리를 지지하고 올라가는 모습은 긍정적입니다. 추세대로 보면은 근데 이런 또 하락 추세를 또 만들었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추세를 막고 떨어지는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워낙에 지금 종목 장세라 쏠리는 종목군들 위주로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추세를 또 이탈하는 모습이 나올 때 좀 조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이런 아래 추세를 이탈하면은 하락의 크기가 길어지는 구간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단순하게 지수로만 봐야 될 것 같고, 워낙에 요새 지수를 무시하고 지금 종목군들이 좀 움직이는 부분이 있어서 강한 종목 위주로 계속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갑자기 이제 예전에 KMW가 지금 방금 좀 생각이 나는데, 예전에 이제 KMW 코스닥이 막 박살나고 있을 때 그때 사실 엄청난 급등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그냥 올라갈 때 코스닥 증시가 굉장히 안 좋을 때 올라갔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반대로 지금의 이 2차전지 섹터 혹은 지금의 주도 섹터들이 지수가 안 좋을 때 올라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봐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에코프로 BM부터 하나하나 좀 체크를 해보죠. 에코프로 BM 네, 지속적으로 5일선 타고 그냥 계속 강세 이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냥 5일선 타고 그냥 올라가고 있고, 오늘 LNF 또 같이 좀 따라가는 모습이었죠. 근데 이런 종목군들은 워낙 많이 올라가 있어서 사실은 쉽게 매매하기는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격이 좀 벌어져 있기 때문에 당일 강한 종목의 눌림 정도로만 계속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제는 CIS가 초대박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사실 저는 오전에 시가가 조금 더 밀려주기를 바랬습니다. 시가 이후에 이 종가 베팅한 사람들의 실망 매물이 나오기를 좀 기다렸는데 여기에서 사실 이 자리에다 다 걸어놨죠. 16,400원 이 자리에 걸어놓고 뭐 다른 거 보고 있는데 이 눈 깜빡할 사이에 프로그램이 엄청나게 사서 순식간에 끌어올렸다. 이게 이제 보통 수급주에서 자주 나오는 패턴들의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강한 거래량을 띄운 날에 이 눌림을 공략해서 일단은 이 시세가 만약에 연속된다면 3거래일, 4거래일 연속해서 이 고점을 뚫어가는 모습이 나와야 되고요. 그렇지 못하면 다시 밀려서 제자리로 돌아가는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종목은 내일 그리고 다음 주 명절이 끝나는 시점까지 좀 체크를 해서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TSI가 시간 외에서 일단 이 호재성 공시를 좀 띄우면서
좀 올랐는데 일단 얘가 오르면서 내일 CIS가 추가 상승을 해주는지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CIS를 고점에서 사지는 않을 생각이에요. 하더라도 눌림에서 공략을 해야 될 것 같고, 눌림이 나오더라도 거래량이 확실히 줄어드는 모습이 나와야 저는 조금 매매에 가담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 모습이 나와줘야 들어갈 것 같고, 오늘은 일진 머트리얼즈가 좀 추가 상승을 했는데 일단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신고가 영역 좀 들어가서 일단 돌파 흐름을 준 라인에서 일단 체크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후발 종목으로 움직이는지 좀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CIS 부분 이야기 들었고요. 자, 게임주, 그러니까 가스 이야기를 좀 하죠. 가스 이야기. 가스 가격이 급등하면서 사실 저는 아예 SK 가스라든지 단 한 번도 공략을 못했네요. 뭐 시장의 이런 강세의 흐름, 트렌드를 좀 다소 놓쳤던 한 2주 정도 놓쳐버리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들 정도로 굉장히 단기적으로 초급등을 했는데, 오늘 보면은 뭐 부산 가스라든지 가스 관련주들이 되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가스 관련주도 이런 과열권으로 들어갔구나 정도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 국제 유가가 72불을 넘으면서 중앙 에너비스가 일단 상한가에 갔는데, 이 종목은 통상 되돌림 파동에 놓여져 있는 종목이라 저는 시세 연속성은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좀 패스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게임주 굉장히 세요. 위메이드 고점 구간에서 계속하는 완전히 뭐 초급등주 성격으로 이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대부시스터즈도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군들 이런 고점에서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정도 체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펀더멘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던 종목이 시세를 다시 이 자리에서 굉장히 큰 폭으로 또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완전 초대박이 좀 나는 종목 같은데요. 그 밖에 탄소 ETF 조만간 출범한다 라는 이슈가 좀 나오면서 오늘 유니드 추가 상승을 좀 해줬고, 일단 거래량이 좀 부족해서 돌파하는 부분은 돌파하는데 거래량이 좀 부족한 게 조금 아쉽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니드는 이 탄소 중립의 주도주이기 때문에 지속해서 관찰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갭이 완전히 메워지지 않는다면 이런 구간에서 횡보 이후에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다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휴템스 암모니아 이슈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일단 계속 이 고점을 좀 못 넘어가는데 시세의 연속성적인 부분에서는 아직 살아있는 종목으로 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살아있는 종목으로 봐야 될 것 같고, 탄소 배출권 거래가 실적에 올해 포함이 된다면 시가총액 지금 현재 1조 6천억은 여전히 제가 볼 때는 싼 가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지 이 종목이 다소 무겁다라는 점이 조금 아쉽게 느껴지는 것 같고요. 자, 전일 소형 원전 이슈가 좀 있어서, 그러니까 전일에도 원전 이슈가 좀 있었죠. 그래서 뭐 서정 기전이 어제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다가 이렇게 음봉을 좀 맞고 내려왔었는데, 오늘은 이 시간 외에서 소형 원전 예타 문제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 종목군들이 조금 움직이다가 저는 따라붙지는 않았었는데요. 일진파워 등등 움직이다가 중간에 갑자기 대장이 좀 바뀌었었죠. 우진이로. 저도 원전 테마 쪽은 안 봤었어요. CIS만 좀 보다가 우진만 오늘 하나를 매매했는데 우진만 기사가 나오기 직전에 좀 사서 매매를 했는데, 사실 대장주가 바뀌었었고 거래 대금이 장중에는 이 당시에는 상한가 갈 수 있는 거래 대금이 전혀 아니었다라는 관점에서 사실 이쪽 테마를 지속적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오후에
이 체코 관련해서 러시아와 중국을 배제하겠다라는 기사가 또 나오면서 한 번 더 원전이 좀 움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서전 기전이 시간 외에 좀 더 강하게 올라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런 상승은 지난번에 이제 영화테크의 시간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영화테크의 이런 자리, 그러니까 주도주, 그러니까 우진이 장 막판에 상한가가 잠시 풀렸었는데 이 구간에서 서정 기전이 또 상승을 이어갔다. 그래서 얘가 시간에 가장 셀 수밖에 없었던 결과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관점에서 내일 한 번 더 슈팅을 원전에서 좀 줄 것 같고, 자, 오늘 2차 전지 관련해서 전혀 새로운 종목이 하나가 굉장히 큰 거래를 튀었습니다. 몇 년 동안 박스권을 유지하던 종목이요. 그러니까 몇 년의 박스권이죠. 1, 2년이 아니라 2018년, 19년, 2000, 그러니까 4년의 박스권을 지금 돌파를 했죠. 박스권이라고 하기보다도 4년 동안 넘지 못했던 이 고점을 그것도 갭으로 단 한 번에 돌파가 나왔습니다. 오늘 오전에 사실은 이 종목의 이 흐름을, 그러니까 시가가 올라가는 갭의 흐름을 체크가 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 종목을 매매를 생각을 못했는데요. 일단 시가 갭 이후에 눌렸다가 굉장히 또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자, 12% 올라왔는데 일단 내일 좀 지켜봐야 될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고, 둘 중 하나겠죠. 다시 밀려와서 이 갭을 메우면 이 종목의 시세는 끝나버리는데, 이 최근 들어서 발생한 최대 거래량 그리고 돈을 바탕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 긍정적으로 좀 봐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눌리는 구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바로 올라가는 것보다도 좀 눌리는 구간에서 13,400원. 이 종목도 2차전지 분리막 업체에 1,000억을 투자한다. 즉 그동안 사업에 새로운 성장 동력, 새로운 산업 모멘텀이 발생한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종목을 좀 보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 종목분들까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폐배터리 관련해서 웰크론 한택이 지난번에 좀 크게 올랐었는데 이번에 조금 올라가다가 영화테크한테 잠시 대장을 내어주고 또 밀리고 있습니다. 일단 이 종목도 강하게 거래량을 동반해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좀 눌림목 구간을 체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저항선 라인을 돌파한 자리들에서 눌림을 좀 보면 좋지 않을까 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대략 이제 오늘 종가 기준에서 한 4% 정도 밀리면 좋은 모습이 나올 것 같네요. 자,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추석이 내일 모레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마 오늘 영상이 추석 전 마지막 영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다들 어렵고 힘든 시장 속에서도 뭐 수익을 내시는 분도 있을 거지만은 또 반면 손실이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 올라가는 종목군들을 잘 잡아서 매매를 하고 트레이드를 한다면 뭐 꾸역꾸역 이렇게 뭐 생존해 나갈 수 있는 시장이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투자로 바라봤을 때 종목군들이 잘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어려움이 있으실 거라고 보여져요. 그렇지만 그런 주식에 대한 생각은 내일 장이 끝나면은 전부 다 훌훌 내려놓으시고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미리 추석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기까지 정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